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추석인데 다들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석이지만 이제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아프고, 물론 저도 굉장히 아파요. 하락장이 왔을 때 저라고 안 아프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크립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락이 오면 아픈데, 그럼 이런 하락이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에 대이동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솔라나랑 그 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락장이 오면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댓글이 되게 공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댓글이 공격적으로 오면 똑같이 공격적으로 댓글을 보낸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은 크립토가 지금 48,000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뭐 4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가장 큰 이슈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헝다그룹, 중국에 있는 헝다그룹에 있는 그런 이슈가 파산 이슈가 이제 크립토랑 연관이 되면서 많이 이제 퍼드도 날라오고 그러면서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중국판 리먼 사태 뭐 이러면서 B350조 헝다그룹 파산 공포 뭐라 얘기했죠. 근데 얘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그런 정치권의 이슈도 있고 뭐 시진핑 그런 공산당의 이슈도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공산당에 뭐 이제 뭐 일 관련되어 있는 크립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곳에서는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크립토가 뭐 거기에 무슨 좌양분을 받고 돈이 올라도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간 리먼 사태가 오고 350조 오는데 가장 큰 이슈는 여기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헝다 그룹과 관련돼서 뭐 마이클 버리 뷰라고 했는데 뷰가 지금 뭐 이게 테더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테더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터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테더는 여러분들 지금 시총이 전체 시총이 70조밖에 되질 않아요. 70조밖에 되지 않은데 빚이 350조 있는 그 헝다그룹에 있는 그 채권을 얼마나 들고 있어도 이게 뭐 얼마나 퍼드가 일어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고 이런 하락장에서 내가 이걸 믿고 믿는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사실 크립토를 안 하시는 게 제일 뭐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퍼드가 많아요. 이 크립토를 투자하시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고 하락이 오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변동성이 커지냐면 이게 크립토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커지면 한 개당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어떤 퍼드를 날리든 뭘 하든 간에 비일비재해질 건데, 이런 거에 다 일희일비하면서 인생 끝났다, 진짜 이 크립토 진짜 개 같다, 개 같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크립토가 진짜 뭐 이렇게 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헝다그룹 관련된 거는 진짜 너무 크립토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그냥 쓴 글인데 이게 뭐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크립토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 망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보를 줄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받아봤어요. 4년 5년 동안 이런 것들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받아봤고, 저는 이제 업계에서 겨울이 됐을 때도 여기에서 이 업계를 믿고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냐, 그런 멸시, 약간 그런 무시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다 금융권이나 정상적인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쟤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애들의 그런 뷰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별로 의미 없는 퍼드인지도 좀 저는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테더랑 그 헝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테더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수많은 퍼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퍼드였냐면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없는 돈 찍어냈다 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뭐 북한에서 뭐 테더를 뭐 발행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준비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뭐 이랬는데, 얼마 전에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 그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이제 헝다그룹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아니 70조가 전부 다 헝다그룹 거라고 해도 350조 중에 70조인데 어떻게 이게 무슨 영향이 그렇게 크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락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그 테더나 헝다그룹에 관련돼 있는 이슈는 크립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슈였고, 이럴 때 변동성을 먹으면서 돈을 버는 이제 숏 하시는 분들, 롱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람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도 돈을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돈을 버신 분들은 그 리스크를 지고 본인이 이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믿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난 들어간다 라고 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로는 과연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든 간에 완전히 붕괴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믿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 이 자산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사일에 그러니까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그냥 나라가 붕괴되는 걸 떠나서 그냥 진짜 전 세계적인 멸망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가 모두 망하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자산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부동산하고 남들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자산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및 이런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자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산에 있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조금씩 더 모으는 걸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예스와 노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자산이 다 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스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빼고 사실은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든 어떻게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시던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뷰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테더 이슈 같은 경우는 70조짜리밖에 안 되는 테더가 350조의 부채가 있는 헝다그룹을 어떻게 뒤흔들겠어요. 그 다음에 테더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자기들은 이 헝다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회사채를 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뭐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중국판 리먼 사태 B350조 이거 있잖아요. 이건 기업체를 발행하는데 롤오버를 안 해줘가지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롤오버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미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기업 롤오버를 그냥 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기업이 자기들이 빚내가지고 이제 돈을 끌어 쓰면서 이제 그걸 이제 기업 활동에 썼는데 만기가 돌아와요. 채권이라는 건 만기가 돌아와서 원금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또 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그 원금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가 온 게 헝다그룹이 이제 바보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채권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만기에 낼 돈 없다, 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는,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같이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게 꼭 크립토에 연관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그냥 그대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웃긴 게 크립토가 지금 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걸 막고 있는데, 한국 증시 이대로 그냥 만약에 반등 없이 끝나면은 끝날 거예요. 한 3%, 4% 막 빠질 거예요. 뭐 3%까지는 오버할 수 있어도 1, 2%는 막 빠집니다.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근심 걱정을 다 떼어안는 증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또 꼭 크립토에 한정돼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되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조금씩 더 사 모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뭐 물론 거기에서도 물릴 수 있죠. 사실 이 사태가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다. 한 1, 2주는 갈 거다. 왜냐면 이렇게 큰 하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대응을 그런 식으로 1, 2주 동안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최선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루나랑 솔라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루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큰 하락이 있었죠. 보시면은 이제 그때 이후로 큰 상승 이후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바뀐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그냥 굉장히 다른 퍼드들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생태계가 발전하는 걸 보고 있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믿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 저는 크립토 자산을 믿고 있고 온체인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노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의 생태계를 만들어준 뭐 신성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고 저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정수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고 그걸 논외로 이제 온체인에서 어떻게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잘 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루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라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해도 계속 사모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락이 왔을 때 혹은 매달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모았을 때 다음 반감기 때는 반드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에 무언가 본인이 이제 결정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사 모으면 트레이딩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잔인히 자기가 믿고 있는 자산을 꾸준히 사 모으면 다음 반감기에는 굉장히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라나도 보면은 엄청 올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솔라나가 이제 멈춘 이슈가 있었거든요. 14시간 동안 솔라나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멈췄던 이슈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겠지만 솔라나는 그 블록체인이 멈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멈췄었고 물론 대단히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이제 IDO 해가지고 굉장히 좀 뭐 어떻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었나 봐요.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프리세일을 했는데 너무 많은 봇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4만 TPS 이상의 공격을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노드들이 다 죽어가지고 14시간 동안 멈추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하고 싶어요. 비난해야 되고 그렇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솔라나가 네트워크가 멈춘 이슈는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뷰가 다른 분들도 충분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그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14시간 동안 블록체인이 멈춘 건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블록체인이 와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아서 약간 옹호는 아닙니다. 옹호는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거에 맞춰서 빠지게 됐죠. 근데 뭐 이럴 때 더 빠지게 되면 더 빠지는 대로 이제 조금씩 모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반감기가 왔을 때 한번 까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헝다 퍼드로 인해서 뭐 테더 퍼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런 것들 변동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거예요. 이 크립토가 돈이 이제 몰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각자 숏이든 롱이든 혹은 그 크립토 생태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그러니까 4년 뒤에 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응이 가장 좋은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추석 때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걸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좀 아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아프지만 좋은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